지난번에 그 너랑 문구 하다가 우리 글쓰기 원래 하려고 했잖아. 그리고 자율학년제를 바꿨지. 자율학년제를 하면서 사실 조금 더 정보를 찾아보면서 내가 들었던 생각이 있거든. 그게 아이들한테 그럼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 했을 때 그거야. 일단 글쓰기 능력은 당연히 제일 중요하고 그게 논술이지. 논술 능력, 그리고 이제 발표력, 구술력,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 그 다음에 협업 능력, 그리고 토의 토론 능력이야. 그 핵심적인 걸 이렇게 뽑아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제일 아랫단에서는 사실은 이제 글쓰기가 기본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어. 근데 이제 초등학교 글쓰기 같은 경우에는 나도 사실은 2학년 과정까지밖에 안 갔기 때문에 그 윗학년에 대한 정보는 별로 없잖아. 그래서 내가 좀 그 책을 찾아봤거든. 독서 토론을 어떻게 해줘야 되고, 그리고 글쓰기는 어떻게 잡아줘야 되지? 라는 고민을 작년에 많이 했었거든. 그래서 책을 봤었고, 화면에 지금 이제 이렇게 띄울 건데, 이 책이 있어. 초등 적기 독서라는 책이 있어. 내가 이 책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학년별로 아이들 수준 차이가 굉장히 난다고 생각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이제 2개 학년밖에 못 거쳤지만 1학년과 2학년은 내가 느끼기에는 하늘과 땅 차이였어. 근데 3학년 엄마들한테 물어보니까 또 2학년, 3학년은 확 다르다는 거야. 근데 이제 독서, 토론, 논술 그런 것들에서 학년을 그냥 저학년, 고학년 이렇게 뭉뚱그려서 이렇게 하면 수준 차이가 너무 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찾았던 이 책에서는 좋았던 게 학년별로 소개를 하고 있어. 내가 1학년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2학년은 지금 애들의 감성 상태가 어떻고 지능이 어떠니까 이렇게 하고 3학년은 이렇게 하고 그런 내용이 있거든. 그래서 너무 좋은데 이 내용은 내가 그 정보란에다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쫙 이제 올리려고 해. 그러면 자기 학년을 보고 지금 학년에는 이런 거 해야 되지 라고 감을 잡기 되게 좋을 것 같아. 근데 나는 이제 저학년 1, 2학년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오늘 조금 더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주려고 하거든. 근데 먼저 1학년은 이 책에 이렇게 해놨어. 보이지 않는 것을 상상하는 힘을 키우는 힘을 이렇게 기르는 게 1학년이라는 거야. 이게 뭐냐면 사실 1, 2학년은 딱 책을 어떤 거 할 거예요 라고 하면 동화책인 거야. 그치, 그림 많고. 그치. 왜냐면 1, 2학년에서 3학년 넘어가는 시점이 되면 뇌에서도 창의력이 훅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상상력과 창의력이 엄청 많아지는 시기가 바로 1, 2학년이야. 이때를 놓치면 너무 아까운 거지. 그래서 나도 이 책을 보고 사실 2학년까지 챕터북으로 넘어가야 되나? 글자 많은 걸 빨리 읽혀야 되나? 이런 욕심을 부리다가 오히려 마음을 잡고 동화책들을 훨씬 많이 읽혔거든. 아이들이 그림을 보고 오면서 상상하게. 그리고 이제 2학년은 1학년이랑 확실히 다른데 1학년은 이렇게 그림 위주로 봤어. 근데 2학년은 그림도 보지만 굉장히 조금 유창하게 읽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유창하게 읽기 시작하는 2학년. 이 2학년은 약간 이제 환상의 세계에서 살짝 벗어나서 현실 세계로 살짝 입문하는 단계인 거야. 그렇구나. 3학년은 사실은 뭐 책 읽기, 과독이면서 굉장히 급격한 변화가 온다든지, 그리고 뭐 4학년 같은 경우는 본격적인 진짜 학습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 그래서 그 뒷 내용들은 텍스트로 이렇게 딱 정리를 하고 내가 이제 3학년이 지나고 나면 또 3학년 거를 또 하려고 하거든. 그래서 1, 2학년에 내가 어떻게 했는지 간략하게 이제 좀 얘기를 해볼게. 먼저는 그 1학년 때는 이거 봐봐. 내가 이게 아이들이 지금 2년 동안 한 자료를 다 가져왔는데 1학년은 나는 딱 이거라고 생각했어. 글쓰기가. 바로 일기. 진짜 알지? 중요해. 근데 이 일기가 1학년 신기하게 1학기 때랑 2학기 때랑 다른데 1학기 때는 그 학교에서도 이런 식으로 했어. 칸에다가 띄어쓰기를 연습한 거야. 딸 거. 근데 처음부터 했었구나. 조금 글자를 잘 쓴 것 같긴 해. 근데 이렇게 띄어쓰기 연습을 시키면서 했어. 이게 1학기 거다. 근데 이렇게 봐봐. 2개로 묶여져 있고, 그리고 이게 2학기 때인데, 내가 그 집중했던 거는 1학년 1학기 여름방학부터 학교에서 숙제가 나왔기 때문에 1학기 때는 그림 일기를 나는 집에서 쓰게 했고, 여름방학 때는 뭘 했냐면 매일 일기를 쓰게 했어. 정말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기를 썼어. 나는 지금 아이가 2학년 때 제법 글을 잘 쓴다는 얘기를 들어. 그거의 힘이 바로 이거였던 것 같아. 일기. 매일 빠지지 않고 일기를 쓰는데 처음에는 일기 주제도 뭐
택도 아니게 하지. 그냥 무조건 재밌었어, 맛있었어, 이런 게 내용이야.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다 보면 아이들도 맨날 똑같이 쓰니까 주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되거든. 그래서 2학기 때가 되면 사실 조금 이제 아까 줄공책으로 바뀌면서 조금 더 정교화 된다 그래야 되나, 조금 나아졌다 그래야 되나, 어쨌든 조금 나아졌다. 그래서 1학년 때는 내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 중에 하나는 그냥 일기야. 논술 학원에 보낸다든지, 논술 뭔가를 해보려고 애쓰잖아? 힘들어. 대화가 잘 안 돼. 그리고 1학년 때는 좀 아직까지 생각이 몽글몽글하고 어리고 상상력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얘기가 저기 멀리 가 있어. 그래서 일기로 내용을 압축해주고 그날 있었던 걸 정리하는 연습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정말 추천하고 싶었던 게 일기고, 그리고 이제 2학년 거를 얘기해 볼게. 2학년을 이제 얘기해 보겠어요. 근데 2학년은 사실 일기도 여전히 쓰고 있는데 이제 1학년보다는 사실 할 일이 좀 더 많아져. 그래서 매일 쓰는 게 부담이야. 일주일에 2번을 쓰고 있거든. 그래서 조금 일기가 주말 일기처럼 이제 쓰고 있는데 이렇게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근데 사실 읽어보면 이렇게 텍스트만 봤을 땐 잘 모르는데 확실히 아이가 조금 더 생각도 깊어지고 일기도 다양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나는 기본적으로 일기는 쓰고 있고,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가끔 가서 중요한 행사를 했잖아. 우리는 혁신초라서 얼마 전에 고추장을 만들었거든. 그러면 고추장 만든 거에 대해서 일기를 쓰게 해. 재밌다. 좋지. 그래서 새로운 경험을 하면 일기를 쓰는 거야. 근데 이제 일기도 당연히 하면서 독서 논술이라는 거를 이제 2학년 올 1월부터 이제 딱 시작을 했거든. 이게 1년 동안 한 아이들 이제 노트야. 근데 이거를 나도 어떤 방향으로 해줘야 될지 몰라서 학원을 보내나 어떻게 하나 고민을 했는데 너무 좋은 데를 찾은 거야. 동네에 한 달에 7만 원이야. 근데 토요일 날 약간 놀듯이 아이들이랑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글을 써오는 곳이 있어서 여기를 지금 거의 이제 1년 가까이 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그룹 수업이고 아이가 4명이서 같이 해. 근데 여기 이제 책을 한번 보여주면 이 책들이 전부 독서 논술에서 했던 책들이거든. 너무 많지. 근데 이거보다 훨씬 많지. 일주일에 한 권씩을 하는데 처음에는 이 책들을 좀 다 사서 했어. 근데 여기 봐봐. 여기 보면은 이제 이렇게 책들이 있잖아. 여기 보면 이걸 이제 하고 있는 선생님이 사실 초등학교 교사를 굉장히 오래 하신 분이고, 그래서 너무 좋은데, 초등학교 이 수록된 책 있지. 그게 제일 중요해. 나도 팁을 얻은 건데 3학년 특히 갔을 때 뒤에 교과서 수록 목록 책이 있거든. 그걸 반드시 풀 버전으로 읽어보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면 수록 목록들도 있고, 그리고 무슨 되게 유명한 상을 받은 책들도 있어. 그렇네. 칼데콧이나 뭐 그치, 그림상을 유명하죠. 받거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고, 그리고 요거는 너무 좋은 게 여름에 됐을 때 이렇게 야생화 그림책을 공부해. 그 다음에 뭐 하러 다니지 알아? 밖에 나가서 야생화 뜯으러 다녀. 재밌네. 이런 걸 언제 해보겠니? 이런 거 되게 좋아했는데 우리 아들도. 그거 좋지, 그치? 이런 것들을 하고, 그리고 야생화 이걸 배우고 나더니 엄마 저건 먹을 수 있는 풀이야, 저건 못 먹는 풀이야, 이런 걸 알더라고. 그래, 재밌네. 그림도 그려보고 좀 수집도 해보고 그러면 재밌겠다. 그치. 아이들이 나는 논술을 그냥 앉아서 딱딱하게 글 쓰는 걸로 수업하면 너무 재미없지. 그래서 아직까지는 막 문단 나누고 막 이런 데 있잖아. 한우리부터 굉장히 전문화된 학원들이 있는데 그런 데는 초등학교 1, 2학년은 사실 피하는 게 좋다고 난 생각을 했어. 좀 지금은 흥미를 붙여줘야 할 때. 그래서 이런 책들이 쫙 있는데 이 책들 중에서 아이들이 그러면 어떻게 수업해서 글을 써왔는지 요 내용을 한번 실제로 보여줄게. 좋아. 이 책은 보면 이렇게 대출을 한 거거든. 근데 처음에 일정 기간 동안은 책을 사줬는데 책을 한 3번에서 5번 이렇게 읽고 또 그 다음에 안 읽는 책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 도서관에서 먼저 빌려서 아이가 흥미 있고 꼭 사달라고 하면 그때 이제 사주기 시작한 거야. 근데 이거는 도서관에 없으면은 다른 도서관에서 이렇게 갖다 주는 서비스를 하고 인터넷으로도 잘 돼 있더라고. 나는 책도래 서비스라고 이제 이용을 하는데 미리 신청하면은 책을 찾아서 갖다 줘요. 그럼 찾아오면 돼. 너무 편해. 그래서 이걸 팁으로 드리고 싶었고, 그럼 독서논술 수업을 아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구체적인 내용이 항상 궁금하잖아. 사실 유튜브 어디를 찾아봐도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는 너무 많아.
근데 직접 하우트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 난 그게 너무 답답했거든. 그래서 그러면 자, 어떻게 하느냐? 우리 아이가 어떻게 했느냐를 직접 이제 한번 보여드리겠어요. 근데 제가 책을 몇 개를 이제 이렇게 자, 요거에 대해서 이제 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이거는 책 제목이 라면 맛있게 먹는 법인데 실제로는 시집인 거야. 너무 재밌어 발상이 이거. 너무 재밌다. 그래서 이 시집 같은 거를 이제 시를 막 읽는 거야, 애들이. 이렇게 근데 시들이 너무 예쁘고 재밌어서 나도 몇 번을 읽어봤던 책이거든. 근데 시를 읽었어? 그럼 이제 독서 논술 어떻게 해? 그럼 감 선생님이 이제 시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할 거잖아. 그리고 자기가 시를 지어봐. 당연히 시를 읽었으니까 시를 지어봐. 그래서 여기 이제 애가 쓴 시가 있거든. 그래서 내가 여기 좀 재밌어서 여기 봐봐. 이거 도토리 모자야, 제목이. 근데 오늘도 내일도 길바닥에 도토리가 모자를 잃고 누워있네. 내 모자라고 소리치며 누워있네. 도토리는 대굴대굴 굴러서 모자를 찾으려고 해도 누구 모자인지 알 수가 없네. 이렇게 썼어. 잘 썼나? 잘 쓰네. 근데 도토리에 대해서 쓰고 뭐 다람쥐 쓰고 그 주제에 맞춰서 쭉 쓴 거야. 그래서 나는 이 책을 읽고 이렇게 해오는 거를 보고 되게 재밌겠다 했어, 1번. 그래서 논술을 시작할 때 재미없어. 그 책 읽고 글 써야 돼? 이렇게 하면 이제 아이들이 힘들어지는 거야. 앞으로 논술을 대학이 뭐야. 사실은 회사 가서도 그렇고 계속이거든. 그래서 저학년에는 흥미를 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7을 보고 이 책을 읽고는 이렇게 해오더라고. 그리고 재밌다. 다음 책에 이런 게 있었어. 제목이 이거다. 엄마, 세뱃돈 뺏지 마세요. 이거 왠지 많이 찔리는. 뺏으시죠? 네. 그치. 우리도 그런데. 근데 아들, 딸이 이제 같이 수업을 하니까 딸은 이렇게 썼더라고. 자기 주장을 펼치는 주장문을 쓴 거야. 근데 엄마한테 세뱃돈을 맡기자, 얘는. 우리 아들은 맡기지 말자에 대해서 주장을 펼쳤더라고. 근데 이제 맡기자 하면 뭐 어른들한테 맡겼을 때 이점을 써놓은 거야.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어. 뭐 지갑에 갖고 다니다가 뭐 하면 학교에 가면 선생님한테 이제 혼나거나 또는 친구들이 가져가서 잃어버릴 수도 있고 뭐 은행에 넣으면 이자가 붙고 이런 걸 막 써놨어. 잘 썼어. 그래서 재밌네. 요거를 선생님이 이제 구두로 유도를 해주는 거지. 근데 나는 이 수업을 1년 정도 아이들이 하면서 해온 걸 보고 나도 논술을 어떻게 해가면 된다라는 방향을 솔직히 잡았거든. 그래서 이 수업을 앞으로 하지 않더라도 집에서 내가 이렇게 해줘야지라는 생각이 이걸로 이제 좀 잡혔던 계기가 됐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이거야. 책 중에 굉장히 많지만 양들은 지금 파업 중. 네, 기억난다 이 책. 기억나? 이거 되게 재밌잖아. 근데 이 책에서 처음에는 파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더라고. 그래서 파업을 설명해주고 파업을 왜 해야 돼? 막 이런 얘기를 했어. 근데 나중에 이 책의 부작용이 뭐였는지 알아? 너무 웃긴 건 애들이 엄마 난 오늘 파업할 거야. 공부 파업이야. 막 이래서 되게 웃겼는데 이게 양들이 털을 깎아야 하는데 양들이 털을 안 깎겠다고 버티는 거였어. 그래서 이 양들을 잘 설득해서 털을 깎게 만들어줬거든. 마지막에 이 양들이 순순히 털을 깎고 난 다음에 그 털 실로 짠 있잖아. 그런 옷을 여기 마지막에 입는다? 그래서 나 그거 보고 너무 귀엽기도 하고 이게 상상력이 너무 좋잖아. 이거 봐봐. 이렇게 하는 거야. 귀여워. 그래서 이 책을 이렇게 읽고 나서 그럼 무슨 얘기를 써왔느냐. 이제 애들 오늘 가서 무슨 얘기를 쓸까 되게 궁금했거든. 이렇게 써왔어. 여기 양이 돼서 쓴 거야, 이거는. 그래서 전부 파업했잖아. 그래서 양이 주인님 우리는 시들시들한 풀과 차가운 물을 먹으며 털을 깎았어요. 그런데 왜 우리한테 맛있는 풀과 인형 따뜻한 옷을 주지 않아요? 이렇게 쓰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한테 왜 털을 깎게 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부끄러웠기 때문에 털은 안 깎고 싶다. 그럼 깎으려면 이렇게 해달라. 요구를 하는 거지. 주장문이잖아, 완전히. 그렇네. 그래서 나는 이게 나중에 뭐 이게 설명문이 되고 논술문이 되고 또는 뭐 시가 되고 수필이 되고 뭐 여러 가지가 될 텐데 책을 읽고 아이가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감은 잡은 거야. 한 1년 정도 트레이닝을 하니까 처음에는 1학년 때는 일기를 썼잖아. 근데 지금은 일기를 쓰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야. 근데 일기도 요즘에 보면 이걸 배우고부터는 주제가 조금 더 소주제로 잡고 그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이렇게 주장하듯이 써놔. 나한테 직접 엄마 용돈 좀 올려주세요 라고 하면 엄마가 왜? 용돈 일주일에 나 5,000원 주거든? 그것도 많다고 생각해. 근데 그걸 이제 모아서 저축을 할 때가 많은데 왜 내가 너한테 5,000원 줘야 되는데? 이렇게 물어보잖아. 그러면 이제 그전에는 그냥요. 나 뭐 사 먹 이렇게 하던 요즘에는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엄마 왜 5,000원 줘야 되냐면 하면서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얘기해. 그게 사고를 확장하게 된 그치. 어떤 계기가 된 거지. 그래서 책을 나는 논리적이 되고. 그치, 논리적이 된 거야. 근데 이게 엄마랑 사실은 대부분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이야기를 나누잖아. 근데 책을 읽었을 때 나도 어떻게 가이드를 해야 되는지 몰랐는데 이걸 하면서 내가 들었던 생각은 책 선정도 굉장히 중요하다. 1번. 아이한테 수준에 맞는 책, 아이가 흥미를 느낄 만한 책, 그리고 아이가 2학년이면 2학년의 관심사라는 게 있잖아. 그거에 맞춰서 해주면 좋겠다 생각했어. 그리고 이 책들은 사실 내가 1년 동안 쭉 지내오면서 굉장히 좋다고 느꼈던 책들이거든. 그래서 정보란에 전부 다 이제 2학년 거 리스트를 올려드리겠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나는 내가 수업했던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애들이 어떻게 내용을 썼는지는 얼마든지 이제 답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3학년은 사실은 또 모르기 때문에 나도 3학년을 거치고 애들이 어떻게 논술이 발전해 가는지 어떤 식으로 좀 글을 좀 더 잡아주면 좋은지에 대해서 다음번에 이제 1년이 지난 후에 또 팁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수업을 하니까 애들이 논술을 지겨워하지 않고 정말 재밌어 해가지고 좋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이게 팁이 좋은 팁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좋네요.